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겠죠? 오늘도 9월 17일이기는 합니다만 전문가 모시고 오늘 미국 증시 그리고 관련해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찾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1 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님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추석 연휴인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 네. 예. 자, 일단 월요일 미국 네. 증시 열렸죠? 네.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먼저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이 가장 좀 돋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장중에 41,700대까지 올라갔다가 41,620포인트대로 끝났습니다. 네. 연중뿐만 아니라 사상 최고치 마감이고요. S&P 지수도 이제 최고치에 3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나스닥도 약간 내리긴 했지만 고점 부근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기술주는 좀 차익 매물이 나와서 나스닥이 소폭 빠지긴 했지만 아주 의미 있는 하락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고요. 어제 발표된 그 경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먼트 제조업 지수라고 있는데요. 네. 요게 원래 예상치가 마이너스 4.1이었거든요. 전월이 마이너스 4.7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부진하지만 낮았겠지 싶었는데 많이 수치가 낮았네요. 엄청나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11.5가 나왔습니다. 4점 그러니까 지난달에 4.7이었는데 마이너스 4.7이었다가 마이너스 4.7. 이번에 마이너스 4.1을 예상했는데 플러스 11.5가 나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좋습니까? 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뉴욕주는 어쨌든 제조업 지수가 지금 ISM 제조업 지수는 한 두세 달째 계속 내려가 가지고 좀 지수에 좀 변동성이 커졌었는데 뉴욕 주만은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이런 평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우가 한 200포인트 정도 오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지금 이런 지표상의 상황들이 나왔고요. 가장 돋보이는 종목은 인텔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장에서도 6% 올랐고 시간에서 특별히 이제 장 끝날 때쯤 그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별도 법인 신설과 또 가지고 있던 반도체 관련 회사 지분을 일부 판다라고 해서 구조조정 이슈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현재 한 8% 정도 올라가지고 상승하는 형태로 좀 마감이 된 거. 그리고 애플 아이폰 16에 대한 사전 판매량 한 5일치가 3,700만 대 정도로 집계가 되면서 전작보다 13% 정도 줄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애플이 한 2.7% 마이너스 난 게 좀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외의 주요 지표들 한번 또 점검해 주시죠. 네, 지금 어쨌든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전체 지수는 조금 하락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지역별 제조업 지수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유가는 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날보다 2% 정도 올라서 WTI 기준으로 69.31달러 정도에 마감이 됐고요. 달러 인덱스는 최근에 달러가 좀 약해지는 분위기 그런 걸 반영해 가지고 100에 아주 근접하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100.34 정도인데 아마 우리 장이 열릴 때쯤 돼서는 100 언저리거나 100이 살짝 깨지는 수준까지도 예상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내일 모레쯤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나올 텐데 채권 금리도 소폭이나마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3.622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로 간밤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달러 환율은 어떻습니까? 환율이요. 원달러 환율 보면 1,320원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거든요. 1,318원에서 19원 정도 사이고요. 자료화면 보시면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비컷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나왔을 때가 5대5 정도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거의 62대 38 정도 돼가지고요. 시장이 여기 오늘 아침 8시 기준으로 패드워치 따온 건데 지금 한 60%가 넘게 비컷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저거 보니까 또 걱정되네. 시장은 저 비컷을 원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0.25 발표해버리면 이것도 시장에서 실망해가지고 또 충격받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파월의 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0.25나 0.55 정도로 발표를 하겠죠. 그 다음 멘트가 중요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결정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걸 시장에서 이해를 시킬 거냐 못 시키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위아래로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뭐 페드워치 확률을 아마 오늘 저녁 때나 내일 정도 되면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한 7대3 이렇게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값을 연준해서 과연 뭐 진짜 유행 따라서 하듯이 충족을 시키면서 발표를 하고 우리가 왜 비컷으로 했냐면 너네가 7월 달부터 금리 내리라 그랬잖아. 이것까지 우리 반영해가지고 충분히 해줬어. 이렇게 만족스러운 뭐 얘기들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경기 둔화가 너무 걱정돼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얘기할 거냐 이런 이제 어떤 멘트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강도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에서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냐 뭐 이런 것에 이제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 오늘 주요 이슈들 뭐가 있을까요? 오늘 그 간밤에 있었던 이슈는 뭐 제일 큰 거는 시장에서는 사실 별 느낌 없었는데요. 뭐 아마 내일 모레 우리 시장 열리고 나면 제일 아마 뭐 금리 인하와 함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만한 이슈가 아마 트럼프 암살 시도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지난번보다 임팩트는 좀 낮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 총알을 날린 게 아니고 사전에 발각이 돼 갖고 이제 잡힌 경우이기 때문에 뭐 충격은 아마 그보다는 좀 덜할 것 같지만 트럼프에 대해서 유독 이제 암살 시도가 사실 어떤 대선이라든가 이런 큰 선거 앞두고 뭐 한 번 실패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시도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온 시나리오는 없었기 때문에 유독 왜 트럼프는 미움을 받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트럼프 자체가 또 이런 얘기 했다 그래요. 트럼프보다는 머스크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해리스는 왜 공격을 안 당하는가 뭐 이런 또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 50여일 앞둔 대선에서 이런 테러라든가 이 공격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면서 대선의 불확실성이 좀 커진 부분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그 대선 토론의 결과를 갖고서도 이게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 해리스의 인지도가 조금 높아지면서 배팅 사이트의 확률이 거의 5대5 정도로 맞불을 놓는 상태다 네. 이러기 때문에 50여일 앞두고서 지금 누가 될 거냐에 대해서 더 불확실해졌다. 이러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장 쪽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해리스 트레이드다, 트럼프 트레이드다 또 양쪽으로 맞붙을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비컷이냐 이제 뭐 스몰 컷을 하느냐 이거에 따른 결과를 놓고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뭐 아마 미국장이 그 3시에서 3시 반 사이쯤 금리 결정되고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 나오면서 아마 4시에서 5시 사이에 그 시장 변동성이 오롯이 아마 19일 날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될 텐데요. 그 부분이 이제 과연 진짜로 저도 궁금한 게 4가지 시나리오밖에 없거든요. 0.25와 0.5를 하는 2가지에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이런 이제 양쪽의 방향성을 갖고 4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저도 진짜 엄청나게 궁금합니다. 19일 날 아침에 우리 시장이 어떤 시나리오를 받아들여서 움직이게 될지. 네. 자, 어쨌든 미국 증시 오늘 일본 증시가 열렸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오전 10시 반인데 네. 지금 일본 증시는 한 1.5까지 내려갔다가 뭐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네. 이런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증시를 좀 악재로 보고 있나요? 아무래도 미국 주식이 간밤에 뭐 다우가 오르긴 했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좀 내렸고요. 반도체 관련된 지표도 한 1%대 하락이 있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좀 말씀 나눴지만 모건 스탠리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또 겨울이 온다 시즌 2 같은 느낌의 그 보고서들을 계속 내면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굉장히 목표가 자체를 한 반값 이하로 낮추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이크론도 좀 내렸고 간밤에 테슬라, 엔비디아 다 1%씩 내렸거든요. 그런 영향들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지금 금리가 아무래도
B컷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시장이 생각하는 이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미치는 게 네. 빨리 이제 선제적으로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이게 시장에서 자꾸 B컷을 요구하고 이러는 게 우리 K한류의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아, 왜요? 우리나라 말 제일 빨리 배운 외국인들이 하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 하잖아요. 아, 근데 지금 이게 전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보면 빨리 승부를 보고 싶다는 거죠. 제가 다른 표현으로 드리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빨리 배를 째자라는 심정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금리 내릴 거면 빨리 내려서 승부를 보자, 빨리 방향성을 바꿔보자 이렇게들 요구하는 어떤 요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강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냥 부드럽게 하면 되는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빨리 태세를 바꿔줘 이렇게 요구하는 게 시장에서 과연 무리가 없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이 장표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 금리 내리는 과정에서 빨리 내리기 시작하느냐 느리게 내리기 시작하느냐 이 영향도에 따라서 1년 내 시장의 하락 변동성이 커지고 작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통계값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물론 모르고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금리가 내리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생각들을 빨리 시장에다 적용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크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B컷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저는 진짜 좀 충격이 오히려 있을 거란 생각도 들고 기술주가 살짝 차익 매물성 매물을 간밤에 받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공교롭게 미국도요. 그 9월 중순부터 약 2주 정도가 역사적으로 제일 약한 2주간의 기간이라는 통계치도 있거든요. 네. 그게 공교롭게 시작이 된 게 또 간밤부터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맞물려 가지고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은 이제 금리 인하가 좀 과감하게 단행됐을 때 시장에 오히려 환호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사실 제 한켠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소수 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 세론 뉴스가 될 가능성도 높은데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 게 사실이에요. 약간 좀 불안하시군요. 전 조금 불안하고요. 개인적으로는 19일 날 아침 1시간 정도나 2시간 정도 잠깐 그래도 좋아라고 환호하는 시장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는 보유 주식을 한 반 이상은 때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주요 종목들 네. 주가의 흐름을 통해서 네. 우리 한국 주식에 관심을 가질 어떤 섹터나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일단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서 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애플에 대한 그 신작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이는 모습이라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상당히 또 아이폰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빨리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형주 중에는 LG노텍이라든가 BH라든가 자화전자 같이 아이폰 16하고 굉장히 그 서플라이 체인 쪽에 라인을 공고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다소 보수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19일날 시작했을 때 물론 애플 아이폰은 나오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는 생각보다 잘 팔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곤 하는데요. 지금 초반에 그 대만 쪽의 아이폰 전문가가 얘기한 그 사전 판매량에 대한 어떤 13% 감소 이슈는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금 또 말씀드렸던 인텔의 파운드리 분사 이슈도 그래요. 인텔 자체는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취지로 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일부 구조조정을 했으니까 반등이 나왔지만 크게 보면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쪽에서 저는 경쟁력을 잃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삼성한테는 사실 좋은 뉴스죠. 그렇죠. 굿 뉴스라고 볼 수가 있고 인텔 쪽에서 저는 이게 하루 이틀은 오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완전히 저는 잃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고 일부 뉴스에는 유럽의 그 짓기 시작한 반도체 공장도 일시 중단한다는 뉴스도 이걸
오늘은 좋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왜 좋은 해석인가요? 네. 일단은 뭐 비용을 아낀다는 차원으로 좋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포석으로 봐서는 절대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위축되고 수축되는 모습은 상대적인 반대편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뭐 기회요인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큰 틀에서 봐서는 방금 말씀을 나눴던 모건 스탠리의 그 전반적인 반도체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안에 부분적으로 포함이 돼 있다고 보면 우리가 정말 최근에 젠순왕의 어떤 그 한번 언급을 통해서 AI가 되살아나나 이런 기대감을 일부는 갖고는 있는 걸로 그 연휴를 맞기 시작했습니다만 진짜 뭐 큰 틀에서 보면 반도체의 어떤 단기 정점이 끝난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이란 종목이 연휴 전에도 셌는데 어제도 셌어요. 한 5% 정도 올랐거든요. 이게 오픈 AI 뉴스와 함께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오픈 AI가 그 챗 GPT를 오라클 클라우드를 통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뉴스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챗 GPT가 이제 계속 훈련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오라클 관련된 뭐 클라우드 개념의 관련주가 좋다는 뉴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연휴 사이에 그 오픈 AI 뉴스 중에 나온 게 추론용 그 공일 모델이라고 하는 게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연산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나아가서 자체적으로 생각해 갖고 답을 내놓는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저런 게 있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이전 GPT-40 모델에서는 13%밖에 안 됐는데 뭐 얘네들이 주장하는 추론 모델에서는 83%나 정답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엄청나네. 그래서 물론 지금 학계나 이런 데서 이 오픈 AI의 발표를 두고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는데 자체 검증으로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AI가 나갈 어떤 방향성을 하나 AGI라고 보통 표현하죠. 네. AI가 좀 막히면 AGI라고 하는 범용 AI가 이제 시장을 개척해가지고 뭐 돈 버는 AI 이런 게 이제 확장돼야 된다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제 추론이 가능한 AI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건 그야말로 NPU라고 하는 기존의 엔비디아에서 이제 주축으로 하는 GPU를 넘어서 진짜 사람의 머리와 유사한 인공신경망에 어떤 근접하는 칩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인공신경망 관련주로서 우리나라 기업들 다 연관성을 갖다 좀 붙이는 경향이 있지만 뭐 가온칩스라든가 네페스아크 같은 그런 NPU 관련주들 같은 것들이 조금 돋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네. 어떤 영향을 줄 만한 호재, 악재 이 연휴 기간에 좀 새로 나온 게 있을까요? 호재는 어쨌든 가십 기사인데요. 뭐 가십이라고 치부하긴 그렇지만 트럼프 관련된 그 암살 기도 이슈 때문에 이게 미국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영향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게 죽었다가도 한번 다시 깨어나는 분위기, 그러니까 재건이라든가 또 북한 이슈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아마 제 생각 목요일 날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조성과 관련된 뉴스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2008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16년 전에 우리 조선업황이 최고의 그 상황을 맞았을 때 신조성가가 191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반값 정도로 내려갔었는데 최근에 꾸역꾸역 올라와서 며칠 전 지표가 189까지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뭐 그야말로 지금 S&P 30포인트 남은 최고점까지 이르는 것과 유사할 정도로 그 새로운 배에 대한 조성가가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다는 흐름 때문에 우리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도 보면 조선주가 굉장히 업황으로 무난하게 좋은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런 고점의 흐름들이 계속되는 상황들 보면은 조선주가 뭐 새로 장 열렸을 때도 지난주 그러니까 연휴 전에 좋은 흐름들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 조선주는 진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월봉상으로 보면은 참 아직도 멀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나 또 변동성을 보면은 또 뭔가 좀 매출은 계속 증가한다고 하는데 수주 네. 산업이다 보니까 네. 그게 8월 달 수주만 보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90% 가져가고요. 네. 우리나라 2%밖에 안 됐거든요. 그 MS가요. 네. 그게 이제 이게 뭐야? 중국이 다 가져가네 이런 해석도 나와서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여름 시절 지나서 이제 하투라 그래갖고 그 조선업에 대한 그 임금 협상 가지고 이제 투쟁 같은 것들 좀 깊어질 거래 이런 관점에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현재 조선업은 뭐 더 전문가분들 그런 멘트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3, 4년 일감은 있는 거고 4년치 이후의 일감을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고부가 가치 선박만 선별해 가지고 수주를 따내고 있기 때문에 월별 수주가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나오지만 알고 보면 그거는 4년, 5년 이후의 일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마 흔들리지 않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환율 문제라든가 하트 문제만 조금 지나가면 제 생각엔 조선주는 다시 최근 한 20% 가까운 조정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숨고르기 하고 나서 올라가는 그런 국면들이라서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산하고 원전하고 조선이 맨날 쳐다보면 되게 피곤한 업종인데 돌렸다가 가끔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이런 업종들의 대표적인 섹터들이 아마 이런 녀석들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추석 연휴 네. 이제 한 이틀 남았는데 이 네. 끝나고 나서 이 네.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그렇죠. 금리를 어떻게 올릴 건지도 두 개 중에 하나인데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추석 이후에 사실 그거에 다 연동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0.25를 했는데 파월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줄 거냐, 시장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줄 거냐. 0.5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다소 충격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스폰지 작용을 해주면서 이거 원래 우리가 실기했던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적기라는 걸 또 감안해가지고 인플레가 충분히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응하는 지금 경제는 골디락스고 너무너무 좋아. 근데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경기가 훨씬 더 완충작용을 하면서 많이 빠르게 나빠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독여주면 최상이거든요. 근데 파월이 지금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해줄 거라고 좀 믿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미국은 아마 며칠 더 반응이 좋겠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어떤 반응을 그대로 좀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뭐 빅2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매도에 가까운 수급과 리포트들로 그냥 공중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금리 인하의 어떤 대전제를 깔고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깨닫기에는 인지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섣부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아마 파월이 얘기하는 뭐 굉장히 시장을 안정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 정도의 금리 결정을 했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약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검증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파월이 얘기한 대로 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되게 좀 마일드하게 앞으로 좀 부드럽게 나오면서 이런 정도로 금리 결정을 한 것들이 부합되는 얘기였어라고 하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 시장만은 안정적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10월 달에 ISM 제조업 지수가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나온다든가 이러면 파월이 얘기한 것도 이제 거짓이었다 이런 식의 얘기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겠죠. 근데 기간으로 보면 어차피 9월 말까지는 파월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 자체를 믿는 시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것에 연동돼 가지고서 우리 시장도 움직일 텐데 우리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에 대해서 그 큰 원투 회사에 대한 입장들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유니크하게 지금 있는 이슈가 금투세 이슈잖아요. 요게 24일 전후해 가지고 뭐 지금 야당 쪽의 어떤 토론회를 통해서 유예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보완 시행이냐 이런 쪽으로 결정이 되는 거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실망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의 뭐 관건이 앞으로 한 일주일 내로 좀 닥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게 다들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뭐 네. 그건 또 가봐야 되는 일이니까 그랬을 때 생각과 다른 어떤 결과들이 나왔을 때 또 충격 이것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늘 이제 자신이 없고 뭐 제가 뭐 최정상급의 뭐 이 인플루언서가 아니다 보니까 얘기한 게 답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늘 말씀드리는 게 엄청나게 훌륭한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 평균을 내 가지고 대세에 따르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대세를 따르지 말고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소수 대세에 의견.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본류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돈을 수익을 내시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건 대세에 따르면 안 된다는 걸 반증한다라고 보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찌됐든 제가 봐선 그 이번에 좀 먼 얘기지만 코로나 방역 때도 늘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방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조심하거나 뭐 굉장히 과다하게 어떤 방역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냐?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좀 더 큰 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어쨌든 지금 우리가 3년여 동안 금리가 올라가면서도 나름대로 괜찮은 시장을 계속 보여왔는데 그럼 금리가 꺾이는데도 계속 좋아진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냐라는 거죠. 네. 금리가 올라도 오를 시장이었고 내려도 오를 시장이야 이렇게 우리들 뭐 많은 투자가들한테 학습을 시키고 뭐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할 거면 사실 금리에 대한 무용론 아니겠어요? 금리를 왜 우리가 시장 변수로 봐야 되지? 괜찮아 우리는 윈윈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인데 저는 어쨌든 뭐 제가 늘 보여드린 이 통계값의 어떤 기준을 갖고서 말씀을 드리면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덜 드시더라도 안전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시나리오별로 대응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했어요. 네. 그것이 얼마가 됐든 간에 증시가 충격을 받고 하락한다면 네. 우리가 그때 어떻게 대응하고 또 주목해야 될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섹터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이게 좀 뭐 제가 이제 과다한 방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어이없으실 수도 있는데 만약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근데 시장 반응이 정말 한두 시간 조금 좋아하다가 제가 이제 바라는 건데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그냥 하시지 말고 금리 인하가 됐으면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는 장이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고 만약 방향성이 반대로 흘러내리는 장이 된다. 뭐 새로운 뉴스가 된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재빠르게 그 방향 어떤 그 흐름을 타가지고 주식을 빨리 줄이시는 게 제일 좋죠. 이거 비중을. 여기서 내가 뭘 다른 걸로 뭐 방어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장이 빠지기 시작할 때 재빠르게 빠져나오는 것보다 사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뭐 이론적으로야 인버스 고퍼스 치셔가지고 방어하거나 아니면 뭐 ELW 같은 거 사가지고서 방어하시든가 해지를 하시든가 이런 방법도 있겠는데 보통의 분들은 그런 거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정답이고 늘 이제 대안으로 얘기 드리는 게 통신주나 유틸리티 같은 아무래도 장 빠지면 덜 빠지는 업종이라는 건 필수 소비재 업종들밖에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어한답시고 이제 비중은 내가 뭔가 갖고 있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SK텔레콤이나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사갖고 계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반대로 뭐 제 일반적인 지금 소수 의견과는 다르게 끄떡없이 장이 올라간다 이러면은 뭐 지금 우리가 어떤 좀 불확실한 변수들 때문에 사실 최근에 나온 통계 보면
러시아보다 안 간 증시다. 아니 중국의 선전지수보다 유일하게 안 갔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1월에서 8월까지 통계치 보면 우리 시장이 그렇다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뭔가 안 좋은 부분들이 내내 우리 시장을 이제 누르고 있었는데 그 어떤 반전의 트리거가 만약 금리 인하다. 제 어떤 보편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그러면은 시장이 지금 날아가는 쪽으로 갖다 붙으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주도 섹터라고 이거 이 안에서 그냥 놓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투세 쪽에 대해서도 어쨌든 장이 좋으려면 금투세 유예가 일단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금융주랑 저밸류 관련주들을 사야 되고 대통령이 체코 방문 일정이 있으시니까 원전과 재건주 그리고 IT 쪽으로는 이거는 다 시장이 매우 긍정적이고 좋게만 풀릴 때를 상정한 좋을 부분이거든요. 때. 네. 아닐 때는 그냥 엔비디아 비중 줄이고 쉬고. 그럼요. 왜 열심히 시장에서 허우적 되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좋다는 가정에서 보면 엔비디아 지금 의심받고 있지만 블랙엘 양산해서 잘 팔린다. 이 기준으로 보면 블랙엘과 관련해서 냉각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냉각주 보셔야 되는 거고 ESS 관련주 테슬라 지금 돈 버는 쪽은 ESS밖에 없어요. 제가 봐서는 네. 그 메가팩이라고 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해에다가 지금 2개째 짓고 있는데 하나 지으면 하나가 100만 대 판 거랑 전기차 100만 대랑 같은 동급의 어떤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팩토리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 추석 전에 결론적으로 공개가 안 됐는데 뭐 삼성의 보핏이라든가 이런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섹터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고 어차피 미국 대선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트럼프의 어떤 이 암살 시도 두 번째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불확실해지고 반반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 50여일 남았는데 결국은 휘발성 이슈인데요. 9월 말에서 적어도 한 10월 중순까지는 누가 될지 아직도 몰라라는 거기 때문에 양쪽의 그 정책주가 아직은 살아있는 거죠. 근데 10월 말쯤 돼서 보다 명확해지면 정말 이쪽은 완전히 다 버리셔야 돼요. 이쪽을 갖고서 뭐 해리스가 됐어 이러고서 10월 이후에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해리스가 돼도 아마 대마나 낙태권 보장 이런 이슈들은 그냥 드라이 아이스처럼 그냥 식어버릴 이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쪽은 그래도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뭐 공고하게 얘기하는 섹터가 늘 바이오랑 건설주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요. 네네. 바이오 쪽에 지금 가장 뭐 10월달 그 이슈 중에 살아있는 이슈가 이 위고비 10월달 출시 이슈가 있으니까요. 국내 출시. 네, 이거 관련해서 국내 지금 비만약 관련주들이 같이 붕업이 되고 있는 상황들하고 뭐 생물보안법이 어찌됐든 통과가 됐으니까요. CDMO 관련된 섹터들 그런 쪽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금리 인하와 함께 새로운 트리거를 만났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위쪽으로 갈 때는 다른 쪽으로 더 세지 말고 이런 쪽에 집중하시면 충분히 80-90% 시장 주도주의 커버리지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굳이 이제 종목으로는 사실 이거 제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금요일에 갖고 나왔던 그대로 갖고 나온 건데요. 예. 하긴 뭐 금요일 이후로 장이 안 열렸으니까. 열렸으니까 어쨌든 상승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뭐 이번에 현대차와 그 GM과의 동맹 저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고요. 주말에 나오는 거 보니까 현대차랑 도요타랑 또 동맹한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삼각동맹 얘기도 나오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제 생각엔 하이브리드 쪽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FT라는 종목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로봇 얘기 아직 뭐 남아 있고 밸류업 그리고 자율주행은 어차피 테슬라 중심의 10월 10일 이벤트가 살아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해피드럭 쪽이나 뭐 인생을 해피하게 만드는 쪽 화장품, 피부 미용기기, 비만 쪽은 여전히 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저 밸류업과 관련해서 그 저밸류주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이 저밸류주에 포함이 되는 게 지주사일까 아니면 단지
PER이 뭐 0.5배 정도 되는 뭐 워낙 많잖아요. 뭐 중소형주 중에서도 그렇고요. 이 저밸류주의 어떤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근데 지금 뭐 일본 증권사별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ETF 만들어주고 하면은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무엇냐일 텐데 어쨌든 시장에서 추측하기로는 100개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뭐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부류나 그룹 중에서 보면은 제 생각엔 중소형주들은 거의 안 들어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인데 싸고 좋아요 이런 녀석들은 논외로 치면서 얘기는 나올지 몰라도 중요한 건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건 밸류업 지수에 인덱스에 들어가는 구성 종목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대형급 이상의 지주회사군들이 몇 개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좀 빠졌는데 마이크론이 4%대 또 하락을 했는데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우리 SK 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도 그렇고요. 지금 네.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거든요. 네. 아, 지금 시점에서 이 반도체주를 들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게 참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말에 봤던 뉴스 중에 제가 물론 저는 정말 아주 미약한 먼지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그래도 2, 3개월 전에 와서 말씀드릴 때는 오 삼성전자 드디어 10만 원 가나요? 하이닉스 뭐 30만 원 근처 가나요? 이런 얘기 사실 관련되는 리포트나 이런 걸 그간에서 드디어 이쪽이 가면서 우리 시장이 3천 갈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사실 엊그제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한 2달 만에 매도 리포트 나오니까 얘네들은 또 버려야겠어요. 힘들어요.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면 진짜 이게 그냥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물 흘러가듯이 얘기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아마 많이 질책들을 해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미 제 생각에는 또 이런 얘기와 함께 주가가 많이 내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걸 지금이라도 팔아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안 팔아요. 예, 하이닉스 지금 40% 조정받았다가 약간 들까 말까 정도이고 삼성전자는 뭐 그 많은 임원들께서 뭐 몇 억씩 계속 사지만 계속 연중 최저치 비슷하게 흘러내리고 있어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다 수급으로는 그냥 5자 앞에 보일 것 같은데 이러지만 64,000원이나 59,000원이나 저는 큰 차이는 큰 없다고 차이 봐요. 없다. 그거 7% 정도 팔고 나서 싸게 다시 살 수 있으니까 다시 사기 위해서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제 양심과 뭐 이런 걸 걸고서도 보면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결국은 지금 정도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딛고 또 올라갈 수 있을 때 선도하는 기업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또 반도체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뭐 시장을 잠깐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당일의 승부를 맨날 내시려고 하는 게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2, 3년 내가 진득하게 갖고 있을 때 수익이 난다고 보면 지금부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정말 설사 지금 가격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짜 뭐 콘크리트 돼 있는 가격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경기는 다시 풀릴 것이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유동성 장세는 다시 돌아올 것이고 경기가 지금 한 1년 정도 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2, 3년 있다가 보면 그 경기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금리 인하기의 상황들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이 녀석들이 또 주목을 받을 시기인데 지금보단 가격이 높을 것 같으니까 저는 돈의 성질이 허락하는 한은 3년 정도를 보시고 지금 주가를 인내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달만 보면 갖고 있는 게 무용하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한두 달의 어떤 상황에서 내가 돈을 갑자기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시면은 좀 참으시는 단계까지 이미 내려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확률상으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아직 또 오늘은 뭐 마이크론이 4% 다시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또 내일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또 모레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 무거운 말씀이지만 오늘 뭐 추석 연휴잖아요. 뭐 부모님 찾아서 이렇게 오는 뭐
덤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그런 이제 아들 딸들 보시고 뭐 효저다 효녀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주식시장은 제가 뭐 자랑할 건 없고 한 30몇 년 지켜보니까요. 불효자도 어느 순간 갑자기 효자가 되는 게 주식시장이더라고요. 가능합니까 그게? 네,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연락 없고 안 찾아오는 자식이라고 불효자라고 생각되시는 부모님들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사실 유명한 속담 중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잘하고 어디선가 열심히 하고 있다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효자 아들 따님도 있을 거니까 좀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우리 네. 김 대표님이 좀 좋게 보시는 섹터나 종목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섹터나 종목이요? 네. 사실 저는 뭐 제 사심을 좀 담아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뭐 은연중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는 진짜 자동차는 제가 그래 코리아 FT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상으로 지금 하이브리드밖에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저 종목 진짜 자동차 보셨으면 쪽.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 로봇 쪽도 저 뒤에다가 제가 써놓은 게 이 뒤에 있는 주식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코리아 FT, 엔젤로보 이런 거. 엔젤로보도 그 기사라든가 보고서 보면 엔젤이 천사잖아요. 네. 하반신 마비자의 꿈을 실현해주는 회사 이런 식으로 며칠 전에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웨어러블 로봇인데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은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거든요. 하반신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나라의 뭐 전국 뭐 전 세계 하반신 뭐 불편해가지고 한번 걸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뭐 꿈을 갖는 분들의 모수가 크지 않겠죠. 근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꿈의 가치를 과연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공부하면서 이 주식은 가격을 사지 말고 기적과 꿈을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엔젤로보틱스 한번 뭐 바닥에서 며칠 전에 한번 크게 올랐던 적도 있고 거래량도 붙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 한번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심을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만주에서도 위고비의 유통 관련해서 뭐 블루엠텍 같은 종목은 최근에 꾸준한 시세도 좋았습니다만 비만주 쪽에 어떤 이게 온라인 그 상거래 쪽 유통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블루엠텍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말씀드려서 최근에 좀 가장 흐름이 좋았던 종목 하나가 SMG 엔터라고 있습니다. 요새 파산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아들 좋아하는 완구나 IP 회사인데 드디어 국산 애니로서 역대급 4등 100만의 관객이 돌파했다는 영화를 만든 회사인데요. 추석 지나면 이제 중국 진출도 한다고 하니까 상반기 적자 부분을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지금 시세보다 조금 더 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회사로 쌈지엔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동엽 대표님 사심이 깃들인 종목까지 얘기를 들었고요. 이러한 것들 뭐 이게 바로 뭐 사시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공부하시면서 팩트 네. 체크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공감이 되고 투자의 아이디어의 연결을 찾는 그런 어떤 노력을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네. 자, 오늘 휴일 날 이렇게 와주신 우리 김동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연휴 즐겁게 계속해서 보내시고요. 내일 찐시황 역시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